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성부동산 임혜석 공인중개사 모시고 원주 지역의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부동산 아파트 분양 상황이라든가 매매 동향, 또 경매 물건이나 종류, 또 부동산 점포 입점, 또 소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등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에 관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 시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 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에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성부동산 임혜석 공인중개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지역이 한때 1억 원 아파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는데 이 1억 원 미만 아파트 공급 상황은 좀 어떤가요? 여기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정부 시장 조사에 따르면 지금 실수요자분들이 이제 주택 매입이 이제 힘들어지는 것 때문에 아파트 1억 미만 그 매수에 대한 부분을 기획조사를 착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의 동향이 조금 발길이 뜸한 상태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 분양에 대한 신규 분양 물건에 대한 부분은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구형 아파트들의 1억 미만 이하의 아파트들 그 세금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매수인들은 조금 이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억 미만 아파트 네. 투자가 좀 뜸하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자, 뭐 아파트는 계속 이제 분양은 늘어나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은 좀 어떻습니까? 먼저 아파트 가격에 앞서서 그럼 원주시 분양 공급 계획 올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알아볼까요? 이제 공동주택을 이제 짓기 위한 이제 원주시 사업 계획에 대한 신청 사업을 보면 총 9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그 기업도시 입구 쪽에 이제 홈플러스 맞은편에 유승종합건설에서 이제 386세대, 그다음에 그 맞은편에 KT 자리에 있는 그 아파트 세대가 한 476세대 정도 되는데요. 지난 11월부터 이제 원주 지역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추후에 나머지 7개 업체의 이제 아파트 분양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9개 업체가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네네. 나머지 7개 업체는 또 사업계획 신청 접수된 네네. 상태. 네네. 올해는 작년보다 분양 물량이 좀 적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이제 아파트 물량에 대해서 음. 관망하는 업체들도 현재 있을 거고요. 지금 네. 현재 발표된 부분만 지금 현재 뭐 무실풍경채라던가 남원주 역사 쪽에 중흥 S 클래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아파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추후에 계획된 사회 그 계획 승인까지 보면은 한 10,000세대 이상 계획이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업체별로 그 분양에 대한 부분 계획은 계속 추후에 계속 잡힐 예정입니다. 그럼 원주 공급 물량은 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단은 관설동 기준으로 보면 한 1,429세대 정도 되고요. 근데 무실동이 한 1,000세대 미만이 되고, 그다음에 방곡동도 한 944세대 정도 되고요. 지정면 쪽에는 지금 한 613세대, 태장동도 한 604세대, 근데 판부면 쪽에 일전에 말씀드렸던 아파트 단지가 572세대 순으로 이제 공급 물량이 지금 현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네, 남원주 역세권하고 이제 원동 일대 이제 재개발 사업의 계획까지 합치면 총 한 10,000세대 정도 이제 넘는 아파트 물량이 공급이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 물량은 언제 그럼 입주는 언제인가요? 대략적으로 아파트 입주 공고 내지는 분양을 하고 나서 2년 6개월 정도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2024년도에서 2026년도 그 사이에 지금 물량이 확보될 상황입니다. 한 10,000세대 정도 이상. 10,000세대 정도. 네, 네. 2024
2026년까지요? 네, 2024년도부터 이제 입주가 잡혀 있는 업체들 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뭐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도 그 근간에 저희가 입주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뭐 승인은 났어도 당장 네네. 그렇게 뭐 시행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네네.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고 난 후에 이제 그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재검토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주 지역의 강원도 지역으로 보게 되면 강원도 뭐 원주 대표적으로 원주, 강릉, 뭐 이제 춘천 지역으로 이제 대표 지역으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원주 지역 쪽으로 지금 많이 이제 수도권이라던가 외부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건설업체 쪽에서도 원주 쪽으로 많이 이제 개발에 대한 계획을 잡고 추후에도 이제 아파트 부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행되는 부분들이. 네. 그럼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나요? 네네. 네. 지금 뭐 서울 쪽은 집값이 안정세 접어들고 있다, 좀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데 네네. 우리 원주권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구형 아파트들이 이미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 미만의 아파트들을 투자를 하면서 여기 실거주자보다는 외부의 가수요자들이 투자를 한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분들이 사실상 그전 금액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금액들이 많이 오른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이상 올랐고 기존에 이제 아파트 신규 물량이 공급이 되면서 주변 이제 아파트들이 한 최소 한 1억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요. 금액적인 부분은 구형 아파트가 뭐 예전에 20년 넘은 아파트들, 이렇게 대단히 아파트가 아니고 나홀로 아파트라던가 너무 오래된 아파트들은 떨어질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신규 물량의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서는 인접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동반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계속 지금 오름세인가요? 그럼 원주권은 아니면 지금 좀 올랐다가 조금 보합 상태에 있는 상태예요. 네. 앞으로 이렇게 물량이 10,000세대 정도 늘어난다면 네. 아파트 가격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가격이 이제 지금 현재는 신규 입주 아파트가 현재 없는 상태잖아요. 네. 포스코 말고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고 나서 2년 6개월 정도의 이제 그 입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뭐 금액적인 부분이 크게 상승을 하진 않겠지만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피라던가 미분양이 생긴다던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뭐 전략적으로 좀 공격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포스코 1차 네. 입주가 다 끝났습니까? 예. 입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2차는 언제 입주? 6월 달입니다. 6월 달. 네. 그러면 아파트도 이제 10,000세대 정도 원주에 분양 계획이 있는데 네네. 분양가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값이 올랐으면 분양가도 좀 많이 인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평균 가격으로 보면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추후에는 이제 평당 가격에 플러스 프리미엄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1,400만 원대가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도 이제 있다. 건축비도 오르고 실질적으로 집가 상승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감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소상공인 창업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이 거래 사례와 관련된 상가 임대차법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건물주와의 계약 중에서 부부 중 한 사람 이제 명의로 돼 있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건물 소유자의 본인이 아닌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상관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실전에서는 네. 건물 매매
뿐만 아니라 건물 뭐 월세라던가 상가 임대차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왕왕 있는데요. 이게 난해한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계약하셨던 분들은 이제 뭐 알고 있으니까 그런 계약 그냥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나와서 계약을 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은 소유자 신분증하고 위임장 그리고 위임장에 그 인감도장이 날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임장에는 지금 계약의 전반적인 뭐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뭐 계약금, 잔금에 대한 수령의 의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다 명시를 하고 위임장까지 다 포함해서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주민등록상에 이제 위조나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검수를 하고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약사항에 있는 부분들은 뭐 소유자의 이름, 연락처, 계약처, 뭐 계약의 목적이라든가 임대차라든가 매매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인이 나와서 계약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신분증이나 도장만 가지고 와서는 계약이 되기가 어려우시고요. 위임장하고 이제 재반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정확한 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대로라면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할 수가 없다. 네,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보면 이렇게 네. 해석이 되는군요. 네네네. 위임장이라든가 인감증명서, 뭐 이 본인 신분증 다 지참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43분 정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 위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감성부동산 임에서 공인중개사 모시고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16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이 비규제 지역의 대출과 투기과열지구 대출 규제가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지금 비규제 지역이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저희 원주 지역인데요. 네. 원주 지역에 이제 연말에는 대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마감된 은행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안 되는 업체도 있었고 마감이 된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혼부부에 관련된 그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이 완화가 되어 있고 규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춰주시면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실질적으로 뭐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니시고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자격 기준이 이제 조건이 맞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일시적으로 뭐 보금자리론이라던가 그러면 6억 이하 아파트는 이제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또 이제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합산 8,500만 원 정도 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LTV 70%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마다 규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또 더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지금 2022년도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을 한 군데만 알아보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득 기준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융 대출
완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규제 지역에 대한 부분과 규제 지역에 대한 부분이 지금 완화가 되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금융권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원주 지역은 특히나 지금 무주택이라던가 신혼부부라던가 그다음 노부모 자녀라던가 신규 분양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 대출 규모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출에 대한 부분을 금융권과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조건에 맞는 부분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고려를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원주 지역에서는 그렇게 규제가 심하진 않다. 예, 뭐 다주택만 아니라면 실입주자 한 가구 한 주택인 경우에도 70%인가요? 네, 가능하십니다. 70%까지. 예, 부동산 담보 대출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억 미만이라던가 이런 금액이 좀 소액은 상관없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미 받아놓은 대출에 대한 규모가 크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DTI 기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대출 받은 것과 신용대출 받은 것과 자동차 신용대출 받은 것까지 다 합산해서 금액을 산출을 하기 때문에 대출을 먼저 알아보신 다음에 신규 분양 아파트라던가 아파트 매입하실 때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대출이 있으면 뭐 그거 갚고 또 뭐 대출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TV 보도에 의하면 기준이 안 맞으면 아무래도 그 기준에 맞는 대출은 어느 정도 갚고 새로운 대출을 제2주택에 이제 승계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마 채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과열을 좀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앞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입주자 한 가구인 경우에도 최대 70%. 근데 은행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예전에는 얼마까지 가능했죠? 예전에 저희가 70% 이상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제가 이제 그 임대주택 그 임대 사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권이 원주 금융권 아니라 타 금융권을 사용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되는 건 한 90%까지 됐었습니다. 80%, 90%. 지금은 타 지역은 안 되는 건가요? 타 지역도 안 되지만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정책 위주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대출 규제가 굉장히 대출이 좀 강화가 힘들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 그러면 이 분양 아파트 아무 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중도금 대출 시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분양 아파트 그 아무 은행이나 주택 담보 그러니까 주담대라고 하는데 대출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조건이 또 맞는 부분이 이제 금융권하고 이제 사전에 상의를 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뭐 6개월 내에 뭐 전입신고 의무가 있다던가 아니면 실거주 의무가 있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다 갚아도 이제 전입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약관에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 지역이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뭐 직장에 의해서 뭐 지역을 옮기셔야 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또 이런 부분이 안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세금 적용과는 좀 별개이기 때문에 대출 받을 때 금융권의 기준이 또 있습니다. 전입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실거주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조건이 은행마다 타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관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고 분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요. 이 상가 계약 2년 약정으로 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이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건물이 압류됐는데요. 이럴 경우는 어찌 해야 할까요? 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상가 입점하셔가지고 건물주의 재반 사항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으셔서 경매가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상가 건물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부분인 건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실행이 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그리고 인도를 받으신 다음에 실입주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오늘 신청을 하시게 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경매나 공매나 이런 게 별개로 또 다른 걸 체크를 뭐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입주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는데 다음 날 이게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악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건물주가 오늘 계약을 하시고 바로 오늘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그건 사기 아닌가요? 사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세입자는 대항력을 나는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안 하고 계약을 진행하시게 되면 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대항력이라는 것은 이제 임차인이 뭐 상가 건물을 양도받았던 양수인이라던가 임대차에 대한 승계를 받은 사람이라던가 그밖에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나한테 권한이 있어라는 거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 대항력을 갖췄다라고 하면 상가 법률에 압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대항력을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뭐 등기를 하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또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계약만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사업자 등록을 좀 늦출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네네. 그럼 그 안에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네, 조건이 대항력이 네. 건물을 인도받는가 동시에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받아놓으시는 게 낫고요. 하루면 나오니까 1시간 뭐 접수하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가 동시에 계약서 뭐 계약금 10%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럼 10% 들어가시면서 건물주하고 양해를 구하고 사업자 등록상 신청을 먼저 하신 다음에 뭐 용도에 대한 부분도 그때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고. 네. 잔금을 다 주지 않고 네. 그 다음 날 네. 대항력이 생기는 날 네네. 그때 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그때 네네. 지급하는 방법은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네. 일단은 그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양해를 좀 구하면 되는데 어차피 내가 이제 장단점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계약금만 치르고 나서 뭐 사업자 신청하고 인도 이런 걸 다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혜택을 못 받는데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또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계약 전에 이제 계약서를 가지고 건축물 대장 제반 서류를 가지고 이미 내가 용도에 대한 부분이 하자가 없는지 체크를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서의 진행 과정에서 대항력을 갖추려면 인도를 받은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같이 동시에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시고 하는 것보다는 뭐 인도를 받으실 때 뭐 예를 들어 권리금이 있다던가 이러면은 거기에 뭐 기반되어 있는 뭐 집기류라든가 이런 걸 다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 다 체크하시고 나서 이제 인수해도 되겠다, 하자가 없겠다 싶으실 때 또 잔금을 치르시는 잔금 일자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건물의 인도가 동시에 일어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 다음 날 등기부 등본 저당권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안 됐는지 떼보시는 게 확인을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겠네요. 계약서 상에 네. 내가 이 내용도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대항력이란 부분은 그 다음 날 이길 날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계약서를 쓰고 나서 사업자 신청하고 건물 인도 받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는 어떤 효력을 상실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나 아니면 등기부 등본상의 변동이 생기게 되면 이 계약은 해지한다는 해지 조건을 넣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약으로. 네. 네. 그럼 계약 후 대항력의 발생 시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어떤 네네. 점에 좀 주의를 더 해야 될까요? 일단은 발생 요건은 건물 인도, 내가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르고 건물 인도를 받으시는 것 동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생기는 날짜가 그 다음 날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수인, 상가 건물을 이제 양수하는 양수인, 그다음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받는 자, 제3자한테 신탁회사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임차 건물에 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뭐 관리인이라든가 네. 위임받은 자로 인해서 주장할
적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발생 요건이 이길날 발생하는 거를 감안하시게 되면 계약서상의 뭐 중개인이라던가 아니면 직거래를 하실 때에도 그 발생 요건에 대한 부분을 날짜를 체크를 하셔서 등기부등본을 미리 떼보시고 그 특약사항의 효력 발생에 대한 부분, 내가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임차권 행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서만 작성하고 그 다음 날 확인을 못한 상황에서 건물주가 네. 대출을 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 파기에 대한 특약사항을 꼭 넣으셔야 되고요. 네.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된 상가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월세나 전세나 일반적인 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금요일날 계약서를 쓰고 금요일날 대출을 받으시면 토요일날 등기 안 넘어가시잖아요. 네, 등기가 최소 3일에서 4일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촉탁 등기를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내가 입주하기 전에 아니면 내가 선순위에 대한 부분, 근저당 설정, 채권 압류에 대한 부분이 없게끔 특약을 쓰신 다음에 계약을 완료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십니다. 네. 그러면 계약 해지 조건으로 넣으시면 되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감성부동산 임혜수 공인중개사 모시고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